일단 당 내에서는 이 네. 탄핵표에 찬성 던진 젊은 의원들에 대한 네. 비토 여론이 있잖아요. 뭐 영남권 의원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젊은 의원들이 뭐 이준석 의원이나 이렇게 좀 젊은 보수 다른 의원들이랑도 같이 뭔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당을 옮긴다는 건 너무 나간 얘기 같지만 뭐 같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저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 의원들 중에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예. 단 한 번도 그들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건 예의가 아니고요. 지금 네.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언은 가끔 물어보면 합니다. 예. 먼저 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면 얘기해 주는 거는 자유한국당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참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영광스러운 투쟁의 역사로 기억하는 일부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예. 예. 기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굳이 이거를 찍어 먹어봐야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모드로 굳이 가봐야 되느냐. 예. 예. 그러니까 역사가 그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고 나서 자유한국당 모드로 가가지고 선거 연전연패하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제대로 총선 말아먹고 그 당시에 네. 180석 당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이제 김종인, 이준석 쪽가 등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자유한국당 시기는 뭘 굳이 준비하거나 도약하거나 뭘 다진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집의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걸 또 해봐야 되겠냐는 생각이 많죠. 어쨌든 소통은 계속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서는 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대선 주자로 좀 급부상 40대 기수론으로 예.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도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네. 그 확정이 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준석 의원 생일 지나서 당연히 대선 치러질 것 같아서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요. 굳이 제가 말하자면은 대선이라는 것이 지난 대선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황당했어요. 예. 그 제가 이번에 미국 대선 갔다 와서 또 해리스 캠페인 평가하면서 저거 뭐 여성 대통령 만들겠다. 아니면 뭐 검사대 범죄자. 예.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아. 그러니까 검사대 범죄자 프레임 갖고 캐리스가 선거 치르겠다고 한 순간 윤석열 이재명 선거의 재판이었거든요. 그때도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의 평가가 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보고서 네. 저 안 되겠다 이랬던 예. 게 굉장히 저는 낮게 평가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후보가 나왔던 그 선거는요. 가장 저급한 아젠다 갖고 싸운 거죠. 대장동이 누구 거냐 이런 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담론도 없었고, 예.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끝나고도 서로 감옥 넣으려고 이제 계속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싸잡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은 한 사람은 검사 출신, 한 사람은 뭐 변호사 출신, 예. 둘 다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고 이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치러지든 간에 법률가들의 위치는 좀 좁아질 거다. 법률가들은 제가 농담삼아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난 전당대회가 대박이었던 게 국민의힘이 예.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황우여 서울대 법대 그 당시에 또 저 누구야 나와 있던 사람들 예, 한동훈 한동훈 대표. 서울대 법대, 나경원 서울대 법대, 원희룡 아니요. 서울대 법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거기다 대통령 윤석열 서울대 법대. 네. 이런 상황에서 법조인 중에 골라보세요지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선거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철수 밀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도 좋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정치에 대한 관점은 좀 저랑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안철수 대표가 적어도 세상을 그렇게 선악구도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 면은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이제 과학자적인 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합리적인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선악구도로 가는 사람이 나오면은 골치 아프다.
그런 프레임을 짜는 사람이 나오면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네. 굳이 또 이준석 의원 저격을 했더라고요. 네. 이 조기 대선 얘기하니까 출마 가능성 언급하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여기 일단 반응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좀 발끈하는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전형적인 그냥 예. 아무 말이잖아요. 네. 예. 뭐 경거망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본인이 주소지 불명도 아닌데 문서 수령하지도 않고, 예. 예. 뭐 지금 굉장히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고 있고, 네. 예. 자기 변호인들 공천한 게 몇 명인데 변호사가 없어요 지금. 예.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상황에다가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무슨 뭐 경거망동한다 하기에는 제가 대선 출마 자격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 그런 화려한 논란들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디다가 경거망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지.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뭐 유력 주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재명 대표 외에 별로 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회가 또 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본인의 경쟁자들을 좀 미리 눌러두는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이 지금 어제 박주민 의원이 네. 창원까지 내려가서 네. 명태균 씨를 만났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 황금폰을 민주당에 주겠다, 뭐 준이 많이 하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려가서 좀 만난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 의혹에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주로 보수 쪽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준석 의원도 있고 앞으로 정말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지상으로는 흠집을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민주당이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던졌지만 제가 항상 명태균 사장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명태균 사장한테 여론조사로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돈 한 푼 주고받은 적 없고, 예. 그런 거기서 뭘 또 만들어낼지는 그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예. 뭐 그 틀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죠. 예. 뭐 황금폰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뒤지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나눴던 대화나 뭐 녹취 뭐 이런 게 다 등장을 하면 뭐 전화로 문제될 내용 얘기한 거 없으면 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전화로 문제될 내용 얘기했던 분으로 따지면은 뭐 가족 간에 좀 대화가 노출되었던 이재명 대표나 예. 뭐 이런 분들이 고생해야 되는 거지. 뭐 그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워낙 일반적인 가족 간의 대화가 달라서 그런 거지. 네. 뭐 저는 그런 거는 뭐 저도 그런데 굳이 그 전장으로 민주당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될 걸 하지 않았으니까 뭔가를 들고 나와서 문제인 것처럼 하더라도 크게 뭐 여론이 움직일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황금폰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당시 대표셨으니까 뭐 그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과 대통령 간에 어떤 실질적인 좀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건 논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 같은데요. 통보요. 예, 근데 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그것 때문에 판단을 했느냐는 그 윤상현 의원이 그거 듣고 공관이 그런 판단했느냐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네. 그거 아니고도 공관에서 이미 심사위가 그렇게 하기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누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디 가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얘기했다 해가 제가 그 사람한테 예. 영향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네.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안 주려고 했는데 줬다. 이거인지 아니면 원래 줄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흘려들었다인지. 네. 근데 이걸 가끔가다 이제 음모를 강하게 제기하는 분들은 이준석은 독도를 우리 땅에 생각 안 하던 놈인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마음 바꾼 거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희한한 논쟁이 네.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윤상현 의원을 지금 아직까지는 탓할 부분보다는 이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전화를 했다까지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이죠. 만약 그게 맞다면은. 예, 그렇죠. 예. 수사가 진행되니까 전후 맥락은 좀 다 따져봐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대화를 나눴네요. 이준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